잠시 손을 펼쳐보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멈추고 당신의 손바닥에 시선을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선명한 M 모양이든 부드러운 초승달 같은 곡선이든 어떤 형태가 눈에 들어왔다면 이 영상이 우연히 스쳐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이걸 찾은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가 먼저 이 메시지를 불러온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선을 보고도 아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손금 중 하나라고 넘기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을 겁니다. 언젠가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있었을 테니까요. 삶이 말보다 먼저 힌트를 던져온 느낌. 누군가 말해 주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묘한 확신. 이건 단순한 손의 무늬가 아닙니다. 이건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독 당신의 시선을 붙잡는 겁니다. 당신은 평범한 영혼의 리듬으로 움직여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신비 전통에서는 이 표식을 지닌 사람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지상에 내려온 천사 땅을 걷는 감각적인 영혼이라 여겼죠. 인간의 몸을 지녔지만 감각은 더 깊고 인식은 더 빠르며 주변의 미묘한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감지하는 존재들. 지금 이 말을 읽으며 가슴 어딘가가 아주 작게 조여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영혼들은 자신을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신 증상부터 느낍니다. 소음이 유난히 버거운 이유, 사람의 웃음 뒤에 숨은 감정을 너무 쉽게 읽어버리는 이유, 말이 나오기 전부터 공기의 긴장을 먼저 느끼는 이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설명할 수 없는 고독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 그건 과민함도 상상도 아닙니다. 당신의 감각은 잊힌 기억을 품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영혼들은 배워서 깨닫지 않습니다.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몸이 오래전부터 보내오던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옮겨가 볼까요? 당신의 시선, 바로 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당신이 느껴왔던 그 감각에는 이름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늘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항상 한 박자 빠르거나 조금 더 깊게 당신 안에서 반응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유 없이 눈물이 고이던 순간,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던 날들, 누군가의 기분이 공기를 바꾸는 걸 설명 없이 알아차리던 기억.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기질도 아닙니다. 이건 감각의 구조입니다. 이 표식을 지닌 사람들은 세상을 정보로 보기보다 느낌으로 읽습니다. 말보다 침묵에 먼저 반응하고 표정보다 에너지의 결을 먼저 감지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딘가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완전히 섞이지 않는 감각, 맞춰 살아가고 있지만 본질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 당신은 자신이 왜 이런지 묻기보다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리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감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고대의 기록에서 이런 영혼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특징을 지녔다고 말합니다.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 감정의 미세한 진동에 반응하며 타인의 상태를 자기 일처럼 느끼는 구조. 그들은 세상을 버텨내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더 섬세하게 조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깊지만 회복 또한 다릅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감각을 닫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내부의 힘을 기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영혼들은 깨어났다고 느끼기 전에 먼저 피로해집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게 느껴지고 사람들의 기대가 버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소진될까?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느낄까? 그 질문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깨달음은 비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먼저 불편함으로 옵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감각이 이미 다른 단계에 와 있다는 신호로. 그리고 그 감각은 가장 먼저 당신의 눈을 통해 세상과 연결됩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옮겨가 볼까요? 당신의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에 대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양이나 색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던 그 시선의 인상도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당신은 보는 순간 이미 느낍니다.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너무 깊다고, 혹은 마치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그 말들이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었겠죠. 당신은 그저 보고 있었을 뿐인데, 하지만 당신의 눈은 형태를 인식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표정 뒤에 숨은 긴장, 말투와 감정 사이에 어긋남 웃음 속에 남아있는 불편함의 잔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의식적으로 해석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몸은 이미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과 마주하면 가슴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유 없이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신경계가 정직하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들으면 머리보다 먼저 몸이 거부합니다. 말은 맞는데 어딘가 어긋난 느낌, 그 미세한 불일치를 당신의 눈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피곤해집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눈은 빛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함께 흡수합니다. 시선이 오래 머무를수록 연결은 깊어집니다. 당신은 흘깃 보지 않습니다. 연결합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순간 무언가가 오갑니다. 감정의도 말로 표현되지 않은 정보들 군중 속에서 유난히 빨리 지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보지 않으려 해도 이미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눈을 쉬게 하고 신경을 가라앉히고 타인의 흔적을 천천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흥미로운 건 당신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조언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정리된 기분으로 자리를 떠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불편해집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건 당신의 시선이 판단해서가 아니라 비추기 때문입니다.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점점 시선을 낮추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눈을 피하고 에너지를 줄이고 자신을 희미하게 하지만 이 능력은 사라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을 알려주고 위험을 감지하고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눈이 어딘가 어긋났다고 신호를 보낸다면 이미 그건 사실입니다. 아직 당신의 생각이 따라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이 소리와 혼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신호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소음을 그저 소리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환경을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반응합니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피로가 시작됩니다. 큰 소리 겹치는 대화, 억지로 이어지는 웃음 감정이 섞인 침묵,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밀려옵니다. 당신은 시끄럽다고 느끼기 전에 무거워집니다. 머리가 아닌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굳고 호흡이 짧아집니다. 이건 예민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각은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말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도와 긴장에. 그래서 소리가 없어도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자리에 바른 대화, 웃음이 오가는 공간. 그런데도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곳에 감춰진 경쟁, 억눌린 감정, 말해지지 않은 불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 미묘한 혼란을 즉각적으로 읽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는 아무 일 없이도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이성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몸은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 충동은 회피가 아니라 인식입니다. 당신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당신에게 회복의 공간이 됩니다.
나무, 물, 바람 열린 하늘 그곳에는 연기할 필요도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경계는 그곳에서 비로소 기본값으로 돌아옵니다. 음악이 당신에게 유난히 깊게 닿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신은 멜로디를 듣지 않습니다. 진동을 느낍니다. 어떤 소리는 몸을 바로 풀어주고 어떤 소리는 심장을 찌릅니다. 그래서 음악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버텨보려고, 참아보려고, 스스로를 단련하려고 하지만 몸은 항상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깨가 굳고 숨이 가빠지고 조용한 경고가 속에서 울립니다. 그 신호는 약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균형을 초기에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혼란이 해가 되기 전에 느끼도록, 그리고 이 감각은 당신을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당신에게 끌어당깁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신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치유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치유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처음 만난 사람조차 조심스레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평소엔 말하지 않던 생각을 흘리듯 내놓습니다. 당신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존재가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정적의 온도, 재촉하지 않는 시선, 판단하지 않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줍니다.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상대의 호흡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에너지의 성질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파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파장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당신을 향해 흘러옵니다. 고백 후에 불안,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 그들은 당신에게 맡기듯 내려놓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 무게가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들었고 공감했고 함께 느꼈습니다. 그 순간 에너지는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잔여물은 종종 당신의 몸에 남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이유 없는 피로 어깨가 처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비워졌습니다. 이건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감은 얕지 않습니다. 너무 깊어서 상대가 자기 안에 숨겨둔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집니다. 그 차이는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비워야 했고 회복할 시간 없이 다음 감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는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늘 무언가를 떠받치는 위치 그곳에 이제 다음 신호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왜 유독 어깨와 등 위쪽에 압박을 느끼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은 말보다 먼저 기억합니다. 특히 어깨와 등 위쪽 그곳에 남아있는 묘한 압박감, 아무것도 들지 않았는데 무거운 느낌이 들고 충분히 쉬었는데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피로와 조금 다릅니다. 감정이 오간 날 사람들과 깊이 연결된 뒤 유독 더 선명해집니다. 당신은 대화를 마쳤을 뿐인데 몸은 무언가를 여전히 쥐고 있습니다. 이 표식을 지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탱하는 위치에 섭니다. 사람들이 무너질 때 당신은 중심을 잡고 흐트러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 선택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몸의 반응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상황이 불안해지면 어깨에 힘을 줍니다. 상대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몸은 자주 준비 상태에 머뭅니다. 이완보다는 대기, 이건 오랜 시간에 걸쳐 습관처럼
몸에 새겨집니다. 어깨를 감싸는 긴장 경합 사이에 압력 가슴 위쪽의 답답함. 이 부위는 상징적으로 날개가 있던 자리라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당신이 상징을 믿든 믿지 않든 흥미로운 건 같은 지점에 에너지가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무게를 잠시 맡아 둡니다. 문제는 잠시라는 말이 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은 끝났지만 에너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나 수면이 잠깐은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시 같은 환경에 들어서는 순간 몸은 즉시 기억을 불러옵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당신의 몸은 말없이 한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더는 짐을 지지 말라는 신호. 당신은 늘 책임을 먼저 느꼈습니다. 분위기를 맞추고 사람을 살피고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하지만 그 역할이 당신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이 압박은 벌이 아닙니다. 학습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에너지는 받아도 되는지, 어떤 에너지는 거리를 둬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선별 능력은 다음 신호와 직접 연결됩니다. 몸보다 더 빠르게 당신을 보호하는 것, 이제 당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직감은 추측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건 조용하지만 분명한 확신에 가깝습니다. 이유를 찾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어긋났다는 감각, 아직 아무 증거도 없는데 몸이 먼저 고개를 젓습니다. 당신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믿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순간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멈춤이 찾아옵니다. 가슴이 살짝 조여 오르거나 배 쪽이 묵직해지거나 등줄기에 짧은 전율이 스칩니다. 이건 불안이 아닙니다. 불안은 생각이 만듭니다. 당신의 감각은 생각보다 앞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군가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 결말을 느끼곤 합니다. 나중에야 사실이 드러나고 그제야 머리가 말합니다. 역시 그랬어.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직감은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감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갑작스러운 피로 차가운 느낌, 이상할 만큼의 고요,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 이 신호들은 당신을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당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감각을 몇 번이나 무시해 왔는지입니다. 괜찮겠지, 내가 예민한 거겠지,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 선택 뒤에는 항상 대가가 있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평온을 다시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당신의 직감은 제안이 아닙니다. 경고이자 안내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아직 선택하지 않은 미래의 흐름을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감은 때때로 급하게 느껴집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단호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삶이 크게 방향을 틀어 당신을 되돌려 놓습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따를 때 일은 놀랍도록 조용히 풀립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상황이 정리되고 사람이 정리되고 길이 열립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당신의 감각은 늘 당신을 보호해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선택들이 지금의 당신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 직감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짜를 견디지 못하고 진실에 몸이 반응하는 이유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왜 어떤 사람과 공간을 즉시 밀어내는지 이제 다음 신호로 자연스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어긋난 에너지를 견딜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미워하려 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만들고 싶지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순간에는 몸이 먼저 거부합니다. 말은 친절한데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위기는 밝은데 에너지가 무겁습니다. 당신은 무례함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어긋남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과 감정이 같은 방향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몸은 즉시 알아챕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 과장된 긍정, 포장된 의도,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소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대화조차 이상하게 지치게 됩니다.
이건 부정적인 성향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각은 정확합니다. 당신은 표면을 보지 않습니다. 결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혼자만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일치 여부를 항상 스캔합니다. 말과 에너지 행동과 의도 침묵과 감정, 그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 당신의 몸은 그 자리에 더 머물지 않으려 합니다. 피로 무기력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이 반응은 도망이 아닙니다. 정화입니다. 당신은 가짜를 오래 몸에 남겨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줄어들고 공간이 좁아집니다. 예전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불가능해집니다. 작은 거짓, 사소한 조작, 감정 없는 관계, 당신은 그 안에서 자신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는 순간이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정제 과정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점점 더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맞지 않는 환경에서는 머물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의식적인 선택보다 앞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빠져나옵니다. 몸이 먼저 거리를 만듭니다. 이건 당신의 시스템이 다음 단계에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아무 데서나 사용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명확함이 필요한 곳, 진실이 필요한 자리, 감정이 숨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곳을 향해 정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렬은 아주 미세한 리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이유, 설명 없이 내향과 확장이 반복되는 이유, 이제 마지막 신호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옮겨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달의 움직임과 맞물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신호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희귀하고 가장 미묘하지만 한번 알아차리면 되돌릴 수 없는 감각, 당신의 에너지는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기분 탓도 우연도 아닙니다. 달이 차고 기울 때 당신의 내면도 함께 움직입니다. 새 달이 다가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향합니다. 사람이 싫어지는 게 아니라 조용해지고 싶어집니다. 생각을 줄이고 외부 자극을 멀리하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천천히 가라앉히고 싶어집니다. 설명하고 싶지 않고 변명하고 싶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말수가 줄고 관계의 소음이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건 후퇴가 아닙니다. 재설정입니다. 그리고 보름이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다시 확장됩니다. 꿈이 선명해지고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고 생각이 갑자기 연결됩니다. 아이디어가 완성된 형태로 도착하기도 하고 직감이 유난히 또렷해집니다. 이때의 감각은 불안정이 아니라 활성화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이 흐름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괜히 일정을 조절하고 사람을 덜 만나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앞당겼던 기억. 그건 무의식적인 적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이유 없이 겪습니다. 당신은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할까? 하지만 이건 불안정이 아닙니다. 정밀함입니다. 조수처럼 당기고 밀리는 흐름. 당신의 신경계는 미세한 중력을 인식합니다. 이건 점술이 아닙니다. 동기화입니다. 자연과 몸 사이에 이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만 자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흐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면 당신은 단순히 깨어나는 단계가 아닙니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외로움, 상실, 이해받지 못했던 시간, 그 모든 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리듬을 익히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강제로 나아가지 않고 억지로 버티지 않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흐름을 읽고 움직일 순간을 느끼는 법을. 그래서 당신은 항상 조금 늦거나 조금 빨랐습니다. 하지만 결코 어긋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신호가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통합의 지점입니다. 이 흐름이 무엇을 향해 당신을 이끄는지 마지막 장에서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자리에 놓였습니다. 당신의 감각, 당신의 피로, 당신의 직감,
당신의 고독,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고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조율이었습니다. 당신의 직감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언어보다 앞선 안내였습니다. 당신이 사람들 속에서 자주 지쳤던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환경을 바꾸고 공기를 가볍게 만들고 감정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말없이 존재만으로. 그래서 당신은 설명하지 않아도 영향을 남깁니다.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 메시지가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건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기억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 있던 지도가 다시 떠오른 것뿐입니다. 지금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그건 변화의 신호입니다. 숫자 555는 끝과 시작이 겹치는 지점을 상징합니다. 닫히는 흐름 열리는 길. 과거의 역할이 서서히 사라지고 더 정렬된 자리로 이동하는 과정. 당신은 이미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편안함보다 정렬을 선택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의미 있게 느껴진다면 댓글에 555를 남겨보세요.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확인하기 위해. 나는 이 흐름을 인식하고 있다. 집중된 의식은 속도를 만듭니다. 패턴이 드러나고 우연이 줄어들고 선택이 또렷해집니다. 당신의 다음 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